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광훈 주도의 광화문 집회가 계속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전광훈 주도의 광화문 집회를 저렇게 대규모로 이어가는 것은 정광훈 씨가 돈을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어떤 도움도 저는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광화문 애국운동 집회에 무진장 나간 사람입니다. 저 문재인 주사파, 저 좌파 독재 정권과 맞서서 정말 나라가 패망의 위기에 놓였으니까 너무나도 절체절명의 위기고 시행되는 정책마다 정말 이 나라를 다 망쳐먹는 정책들이 한도 끝도 없이 시행이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수파 국민들이 모여서 외치고 투쟁하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정말로 국민들 가운데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토록 많다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라. 그리고 함부로 까불지 마라. 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광화문 집회에 무진장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가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많이 깨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싸워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문재인이 쥐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저 바보 등신 같은 국힘당이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동조하면서 이 나라를 통째로 문재인 아가리에 쳐넣었으니까.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것을, 행정력이라는 것을, 경찰 및 군대의 통솔권을 몽땅 다 문재인한테 다 쳐넣었으니까 어떻게든 국민들이라도 일어나서 저항권을 행사하면서 광화문에서 모여서 외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패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권력을 지난 5년간의 보수우파 애국 국민들의 열심 어린 투쟁으로 우리가 되찾아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서야대의 한심한 상황이고 지금도 각계의 진지는 좌파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잠식된 상태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그 권력은 지금 우리가 되찾아 왔습니다.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잘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실체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윤석열 씨 때문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하고 서울지검장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보수파를 다 잡아가두고 오늘은 그 주제가 그 주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만 하나 오늘 중요한 게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공권력이라는 것을 되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정말 그 문재인 좌파 공산주의 정권 때 얼마나 많은 보수파 국민들이 분노에 차서 싸웠습니까? 그런데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문재인한테는 천재일우의 기회 같은 거였죠. 그리고 문재인은 그 사태를 이용해서 모든 집회를 금지해버렸습니다. 지금 그 정광훈 씨가 재판받고 있는 8.15 집회가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 그 정국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광화문을 완전히 철제 펜스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광화문을 나갔지만 뭐 정말 쥐새끼 한 마리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광화문이 죽은 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공권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경찰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것, 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공권력을 우리가 윤석열에게 대통령으로 뽑아서 위임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열심으로 나왔던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동일하게 앓고 있는 하나의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언가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흔들고 외치지 않으면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견딜 수 없는 답답증을 겪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도 싸워와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후유증인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 하라고 광화문에서 지금 저 좌파 주사파 정권들이 지금 민노총서부터 계속 걸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퇴진하라고, 김건희 특검하라고 계속 저 운동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 일일이 우리들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막으라고 윤석열 대통령 시켜준 것이고, 대통령에게는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우리가 윤석열에게 위임해 준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 모든 민노총이라든가 주사파, 좌파 공산주의 세력이 발호하는 것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수 있는 기회마저를 주지도 않고, 잘 막나 못 막나를 볼 생각도 안 하고 검증할 생각도 안 하고, 마치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 좌파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설 것처럼 왜 자꾸 이렇게 위기감을 조장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애국 시민에게는 이제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쌓여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촛불 난동을 내버려 뒀더니 그것이 얼마나 일파만파가 돼서 이명박 정권을 흔들어 놨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그 탄핵을 주로 몰고 가는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그에 동조해서 오히려 그 탄핵의 물꼬를 튼 저 국힘당의 썩어 문드러진 세력을 우리가 방치했을 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에게 맡겨두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맡겨놨더니 저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좌파 공산주의 세력을 전혀 막지도 못하고, 처단도 못하고, 차단도 못하고, 전혀 관리도 부재하고, 그래서 나라가 다시 혼란해질 위기가 생기면 그때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걸기해서 저 좌파 주사파의 저 세력들과 맞서 싸워도 충분합니다. 물론 제가 염려하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이념 정체성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많이 찍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그것도 어쩌면 제 기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정광훈 씨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대규모 집회가 매주 벌어지면서 이념 정체성이 모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수우파 집회에 대한 식상함과 오히려 모멸감만을 계속 키워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는 그 집회를 통해서 자기의 살아있음과 자기의 세력을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집회입니다. 그럼 저에게 욕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냐고, 그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그따위 말하냐고 저한테 욕을 하세요. 욕해도 좋습니다만 저도 잘 알고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고정간첩이 5만 명이 넘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나라의 각계는 지금도 좌파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언론계,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계에서부터 교육 다 잠식당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 집회, 정광훈 씨가 지금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처럼 가져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각자가 처한 그 위치에서, 그 환경에서 저 주사파 세력들과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과 이악 다물고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에 금융노조가, 민노총 산하죠, 금융노조에서 파업 들어갔죠. 1억 원,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금융노조에서 임금 인상 더해달라고 파업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국민들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금방 철회를 했는데, 여러분, 그 금융노조 파업할 때 그 안에 정말 주사파 혹은 좌파 공산주의 세력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보수 우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침묵하고 동조하고 방관했을 뿐입니다. 왜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월급 더 올라가니까. 이런 짓거리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사면 교사가, 회사원이면 회사원이, 공장 근로자면 공장 근로자가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정말 깨어있는 보수우파 국민들이 그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좌파 세력들과 개별적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총력을 거기에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법안 하나가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있죠. 노란봉투법이라고. 그것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저 민노총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노동자 투쟁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불법 파업 조장법인데, 불법적으로 파업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 지금 정의당하고 더불당이 힘을 합쳐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이미 소위는 다 통과됐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잖아요.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엄청나게 커다란 산업의 대혼란은 물론이거니와 완전히 민노총 천국되는 거거든요. 이건 막아내야 됩니다. 그럼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여러분은 광화문에서 정광훈 주도의 광화문 집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려면 어디서 집회를 해야 되죠?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평일에 해야 됩니다. 전 토요일마다 국회를 돌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 및 도보 기도회를 쭉 오랫동안 가져왔었는데, 국회에 토요일날 가면요, 국회의원들 없습니다. 거기 직원들도 없습니다. 썰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정말로 국회의원들과 싸우려면 토요일이 아니라 평일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그렇게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며 대규모로 항거를 해야 되는 지금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160명이 넘는 저 더불당 국회의원들 사무실 앞에서, 그리고 정의당 사무실 앞에서 50명, 100명, 몇백 명이 모여서 개별적으로 항의 집회해야 됩니다. 노란봉투법 발의하고 그거 통과시키면 당신네들 절대로 가만히 안 두겠다고, 당신네들 절대로 국회의원 되지 못하게 낙선운동하겠다고 엄포 놓으면서 정말로 그 노란봉투법 통과되는 거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투쟁을 굳이 해야 된다면 전략적으로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선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지금 광화문에 토요일 날 모여서 주사파 반주사파법 만들고 자유통일, 다 좋은 얘기죠. 예수한국 자유통일 다 좋은 얘기지만 지금 그 집회는 절대로 우리한테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현안으로 시급한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서라면 토요일날 광화문 집회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일날 국회 앞에서 집회 신고하고 집회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정광훈 씨의 세력이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모이게 할 것이 아니라 100명, 200명씩 조를 짜서 160명의 더불당, 정의당 사무실 앞에 가서 개별 집회를
주말이 아니라 주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싸우죠? 그렇게 싸우면 돈이 안 됩니다. 지금 광화문의 토요일 집회처럼 몇천 명 모아놓고 때로는 몇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헌금 받고 그래야 수억 수십억 들어오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집회를 하게 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남들 앞에 세과세도 못 하거든요. 10,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지, 100명씩 만약에 뭐 10,000명이라고 친 걸 160개의 그 더불당과 정의당의 지역구 사무실에 나눠서 보낸다면 그게 세과시가 안 되거든요. 남들 보기에 번듯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저는 압니다. 정광훈 씨 주도의 그 광화문 집회에 모인 분들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애국심이 가득 차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애국심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이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감히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에서도 잘 경험한 것처럼 광화문을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철제 펜스로 다 뒤덮어서 완전히 봉쇄했던 것처럼 그런 공권력을 윤석열에게 줬으니, 저 민노총의 발호와 좌파 공산주의 세력의 발호에 윤석열이가 일단은 대처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자꾸 이렇게 매주 집회를 하면 오히려 식상하기만 하고 사람이 지쳐나가서 제대로 싸워야 할 때 윤석열이가 제대로 막지 못해서, 만에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해서 또 한 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던 시절에 그런 위기가 온다면 또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나라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거기서 힘 빼고 쓸데없이 태극기 흔들면서 힘 뺄 때가 아닙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많이 답답하고, 정말 대한민국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도 잘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맥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정광훈 씨가 하도 책동을 하니까 마치 광화문 집회에 가지 않으면 매국노인 것처럼, 애국심이 없는 것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몰고 가니까, 그 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으니까 지금 연일 광화문에 모이는 그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